안녕하세요. 번번한복두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오늘 오후에 중국산 상품 전체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발효를 했습니다. 당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발효하기로 했지만 트럼프와 당국 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한 달 유예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시간을 줬죠. 중국도 역시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주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네요. 그만큼 트럼프가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이 방어벽을 치고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국산 상품 전체 10% 추가 관세가 발효가 됨으로써 말미암아 이 한국 경제 상당히 좀 안개 속에 갇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 문제 때문에 중국은 난리가 났고요. 가뜩이나 중국 정세 불안 요소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부주석인 장위샤와 그리고 주석인 시진핑 간의 이 권력 다툼,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에 대한 이 관망세가 지금 우세한데, 가뜩이나 경제 침체로 말미암아 1억 명 이상의 중국 청년들 실업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나와도 아무리 PhD 학위를 따도 공사판에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가뜩이나 3, 4년 됐던 이 중국의 부동산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태, 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더욱더 난관에 빠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진핑 2인자를 자처했던, 늘 시진핑 이후에는 후춘화라는 이 사람이 시진핑의 뒤를 이을 것이다라는 리더십, 차기 리더십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아이콘이었는데, 시진핑의 어떤 견제를 받아서 후춘화가 좀 잠수를 타는 그런 와중에 있었고, 알리바바 마윈 역시도 미움을 받아서 중국 시장에서 사라진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춘화와 마윈의 등장은 시진핑 정부의 약화 시그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요. 결국 미국이 이러한 불안한 중국의 말머리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한국의 이 경제적인 포지션은 샌드위치 방어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실리를 추구해서 가야 할 그런 상황인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기 침체 부분, 그리고 수출 약화, 그리고 내수 부진, 또 전국의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마당에 이렇게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가 되면서 굉장한 어떤 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당초에 트럼프가 중국과 24시간 내에 대화를 해서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 완전히 엎어버렸고요. 결국에 가서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무역 전쟁은 본격 라운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중국 전체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원유, 크루드 오일이나 어그리컬처럴 머시너리, 그러니까 농기계 등에 대해서도 10% 그리고 15%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또 맞받아치는 또 리액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서 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의 10% 관세, 그리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LNG에 15% 관세를 각각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더욱더 골이 깊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중국 위안화 환율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관세 위협이 계속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 프록시 통화로서 위안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원화 가치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463원을 찍고 있는데 아마도 오후 들어서 그리고 이 밤 사이에 1470원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환율 부분도 지금 불안정해질 수 있는 이 관세 부분이 제대로 해결될 기미를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한국은행으로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지난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환율 때문이었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만큼 환율에 대한 어떤 이 공포감이 쫙 깔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뭐 관세 부분이 치고 나오니까 당연히 뭐 가상화폐 시장 뭐 쭉 하고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엊그저께 뭐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살짝 회복되다가 다시 오늘 오후에 중국 관세 부분이 결정이 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지금 나스닥 100 선물, 오늘도 나스닥이 좀 날아갈 가능성 높아요. 나스닥 100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0.19% 정도 빠졌는데 본장에 가서도 이런 관세 영향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역시 실리 무역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 무역의 어떤 이 이점을 상대국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이 가장 가치 경쟁력들을 들여다보는데, 뭐 히토류를 원하는 이 트럼프의 입장, 일경 7,500조 원의 가치를 들어서 서로 윈윈 하자라는 어떤 협상도 펴고 있어서 역시 지원 대가로 인한 어떤 무역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금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히토류, 뭐 굉장히 생소한 말인데 이거 뭐 아주 희소한 어떤 원소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가전제품에서 군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는 것. 휙이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역시 이렇게 되면 뭐 한국은 반도체, 조선업, 뭐 상당 부분 뭐 전 세계적인 어떤 리더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매력 있는 시장이 될 거고요. 트럼프의 무역 협상은 상대국의 가치 경쟁력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걸 무기 삼아 조금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는 자산의 가치로 증명해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라서 지금 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좀 처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좀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또 뭐 분수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워낙에 뭐 위기가 파다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뭐 한국 경제는 내후외환에 빠진 지금 경제 상황이죠. 2025년 성장 마지노선 2%가 결국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뭐 경제학자들, 뭐 교수들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1.6%로 지금 전망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OECD는 2.1%, IMF는 2.0%보다 좀 낮게 잡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고요. 심지어 대기업 회사채 만기 도래 물량이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다. 거의 뭐 5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 뭐 빚이죠, 빚. 겉으로 보기에 뭐 회사채 만기 도래라고 하지만 결국 대기업들이 갚아야 할 부채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는 26조, 그리고 이후에 21조 정도를 갚아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대기업 지금 업황도 상당 부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채 만기까지 도래하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뭐 금융대란 엄청난 어떤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런 어떤 분위기를 타서 9만 건까지 매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8만 2천 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한 8천 건 정도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 경기 침체 조짐에서 갑자기 왜 매물이 줄어들까? 더 늘어나야 되는데? 라는 어떤 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서둘러 이렇게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거, 관세 정책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계산기 두드리기죠. 일단 매물을 걷어들이자.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경제 방향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 집주인들의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자칫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전혀 부동산 문법으로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 집을 팔고 뭔가 차익을 거두고 탈출하려는 그런 어떤 궤적이 잘 측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서남북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가 워낙에 뭐 다양한 그런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외부 압력이 더 아파트 가치를 내리누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궤적으로만 읽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그냥 푹 잠길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집주인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반포자이가 뭐 4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장안 레미안 1차가 2억 3천, 그리고 전농 SK 2억, SK 북한산시티 역시 2억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상간의 거래인데도 이렇게 빠지는 폭이 상급지도 4억 이상 되고요. 중하급지도 역시 2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고요. 서초구 레미안 원밸리 17억. 와, 여기 뭐 51% 이상이 하락하고 있네요. 청담자이 역시도 10억 4천 정도, 43%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반포자이 역시도 8억 정도 하락하고, 대부분 상급지라 불리는 서초구, 강남구, 마포구 중심으로 전세가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가 급속도로 빠지면 매매가 역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된다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상자산, 뒤이어 코스피, 그리고 나스닥까지 직격하게 되는 자본시장의 출렁거리는 대변화가 시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고스란히 이 부담은 금융권으로 번져 나갈 거고, 지금 이 금융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축은행 아닙니까? 예적금 100조대가 붕괴가 됐다는 건 그만큼 파킹에서 들어온 자본이 그만큼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대출은 역시 96조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축은행 상황이 지금 PF 문제 때문에 자산 건전성이라는 어떤 이 무게감에 지금 짓눌려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자본이 회전되지 않는 부분을 보인다면 앞으로 PF가 빵 하고 터지게 되면 저축은행 역시도 지금 자금 고갈이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 상반기 3,804억 원의 순손실을 작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를 넘어서 올 상반기까지 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와 발을 맞춰서 서울의 거래량 역시도 9,000건, 3,000건, 1,000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어떤 위기감이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에, 지금 단순히 PF를 대출을 해줬던 그런 건설 업계 상황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장까지도 간접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PF가 직접적으로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심리적인 어떤 분위기는 무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은 제일 먼저 금융시장을 직격하게 될 거고, 가상화폐 시장, 코스피, 나스닥, 도미노처럼 쭈르륵 그냥 넘어질 가능성, 약세화될 수 있을 가능성 높고요. 이후에 가장 뒤에 서 있는 한국에서는 가장 단단하다고 평가받는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 아파트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 엄청나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태클처럼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방향으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금융시장 역시도 이 대기업들의 만기 도래로 인해서 지금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있고, 자체 이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부던히도 애를 썼건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총체적인 난관이 부동산 시장을 덮칠 수 있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크래커죠. 미국이 오늘 오후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릴 수밖에 없겠죠. 가상화폐 흔들흔들, 코스피 나락, 나스닥 역시 꽈당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도미노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자산시장이라 부르는 아파트 시장 역시도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자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아직도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굉장한 또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도 높다는 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양호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